안녕하세요. 뉴스 다시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원래 오늘 경찰을 검찰에다가 고발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하루 연기를 했죠. 그 이유는 이 고발장을 제대로 다시 검토를 한 뒤에 고발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KBS의 보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고 해당 방송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 이런 행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찰과 또는 언론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해당 기관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다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격을 받았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수단 내서 최대한 방어를 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현직 도지사가 지금 경찰은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을 또 다른 수사기관에다 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KBS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해당 방송사에다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방송 쪽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를 흠집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언론사가 원래 발표를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내보냈지만은 이거에 당연히 반대 의견이 있었을 텐데 이재명 도지사의 의견이라던가 또는 그거에 반하는 의견도 같이 취재를 해서 양쪽으로 내보내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직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경찰을 검찰에 고발한 것 그리고 언론사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거니까. 현직 도지사, 도지사죠. 도지사가 네. 검찰에 경찰을 고소한다?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주 내용은 이거예요. 지난번에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세 건 중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친형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사건이고 직권남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건데 경찰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면 네. 반드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대면 진단에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직접 보고 진단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생략했다.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 강제로 입원시키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을 딴 곳으로 옮기고 새로 온 사람한테도 동일한 지시를 했다. 이게 네. 경찰의 주장인데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대면 진찰을 하려고 했고 거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대면 조사를 했고 그럼에도 실제로 입원을 시킨 건 아니고 형수가 입원을 시킨 거다. 거기서 네. 중단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엇갈리는 부분은 네. 대면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시도했다고. 시도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 측에서는 네. 아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 검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혁진 내일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경찰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경찰은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크게 두 개 있는데 경찰하고 검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사기관을 고발한다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조금 말이 안 되죠. 근데 위축될 수 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수사권 독립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에 무슨 비리가 있거나 뇌물이 있거나 네. 그런 경우에 검찰이 경찰을 수사했지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직권남용 해가지고 수사한 경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본 적이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유명한 법조인 아닙니까? 네. 법조인이니까 법을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런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게 암만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을 조금 압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세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되면 이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막상 고발하려고 보자니 너무 좀 이렇게 이례적인 게 있으니까 네.
하루 정도 더 시간을 갖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사할 수 있죠. 경찰 수사할 수 있는데 정말 명백하게 드러난 비리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좀 국한돼 왔었는데 이게 그럼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측?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무죄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법리적인 해석이 이제 경찰과 좀 달랐었는데요. 뭐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이 해당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면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평가가 함께 들어간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거냐라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결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내가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이고 해당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기초되는 사실 근거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데 예. 이게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경찰에서 직권 남용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강제 입원을 시킬 때에는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대면 절차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정신보건법 25조를 보게 되면 정신질환자가 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네.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성남시라든가 이 보건소의 소장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전문의의 신청에 의해서 네. 면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면담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가 강제적으로 강제 면담, 진료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또 한 번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실제 위해나 진료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12년도에 그때 성남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강제 입원 절차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지 않았던 것이고 2014년 11월경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는 형수님하고 딸이 보호자로서 강제 입원을 시킨 건데 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데 이것을 혼재해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 또 안 되는 걸 이렇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하재근 경찰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희 제작진이 경찰하고 좀 통화를 해봤더니 얘기를 하기를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대로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현직 도지사하고 맞서는 모양새를 이렇게 보여주기가 그 자체로 부담스럽고, 근데 또 아까 뭐 한 매체에서 보도를 한 것은 경찰 측에서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나름 신중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이 마치 뭐 경찰이 몰아가기, 짜맞추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뭐 대놓고 크게 문제를 뭐 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맞다. 그러나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 자체가 그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진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강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강제 입원이라는 거죠.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법으로 보면 그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도 맞는 건데 진단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진짜 강제 입원을 시도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명백한 강제 진단과 강제 입원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고 있다. 이게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건데 이것을 일반인이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걸 헷갈렸다는 게 좀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요. 경찰이 여러 가지 뭐 규정도 살펴보고 뭐 참고인 진술도 듣고 했을 텐데 경찰이 헷갈렸을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는 들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보충을 해드리면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이라고 좀 복잡한 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은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시장에게 요청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시장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였던 거죠. 성남시장. 근데 44조 사망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이렇게 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즉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거다. 그런데 정신과에 입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신체를 구속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절차가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판단도 남아있고 법원의 판단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요,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한 방송사에서도 아예 공개 사과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경찰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해 준 거를 그대로 보도한 것 같은데 공개 예. 사과를 하라.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언론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거잖아요. 경찰이 예. 이렇게 발표했다. 그걸 가지고 공개 사과라고 하면 그럼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공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닌데 언론이 자체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취조가 부실해서 오보가 그러면은 났다. 좀 얘기가 그러면 되죠. 얘기가 달라지지만 경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보도를 했다고 하면 방송사는 그 보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찰을 비판할 수는 있겠죠. 경찰이 그렇게 발표한 내용을. 그러나 언론사는 경찰이 이렇게 발표했고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하면 언론으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네.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모 언론사를 향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저렇게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어쨌든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진심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런 의도를 했는지는. 예. 그러나 저런 얘기를 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또 보도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또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은 일정 부분 보도할 의무가 있어요. 예. 상당한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허위 보도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언론의 역할 자체가 어쨌든 중요 인사나 공인이나 또 공적 인물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예.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언론사에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